자, 이제 오늘 풀이할 사주는요. 1994년 9월 17일 양력이에요. 미시에 태어난 올해 31살 됐죠. 남자의 사주인데 사주 명식을 보면 갑술년, 계유월, 병오일, 을미시의 병화의 일간으로 태어났어요. 대운의 흐름을 보면 순행을 하죠. 그래서 갑술, 을의 병자, 정축 이렇게 흘러가고 오행의 구비를 살펴보면은 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화가 두 개, 토가 두 개, 금이 한 개, 수가 한 개. 그래서 오행을 모두 갖췄고요. 음양의 조화를 또 살펴보면 음양의 조화도 중화가 돼서 음양의 조화도 적절하죠. 그래서 오행과 음양의 조화가 적절해가지고 중화가 된 사주예요. 그리고 신강신약을 살펴봐도 사주 전체 8글자를 이렇게 놓고서 신강신약을 살펴보면은 약간 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중화된 사주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보면 신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따져보면은 이제 약간 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월지에 정제가 있기 때문에 격을 놓고 보면 이제 정제격이 됐죠. 근데 이 정제격에서 이 좌오 묘유는 원래 이 자체가 왕지기 때문에 자체가 격이 되는데 이 사주는 이제 이 유금이 그래서 월지에 있어서 정제격이 됐고요. 그런데다가 이 제가 이제 격이 온전한 거예요. 손상을 안 당해서 자, 이 일지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주론으로 보면 병호 일주라고 해서 겁재 양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양인이 그러니까 겁재가 이 재성을 극하지를 못하는 게 요 미토와 그러니까 시지에 있는 상관인 미토와 합을 하느라고 이 재성이 온전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정제격이 됐고 이제 신강한 데다가 약간 신강하다고 했어요. 신강한 데다가 격이 올바로 있기 때문에 신도 왕하고 제도 왕한 신왕제왕한 사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행이 다 있고 거의 중화가 된 사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왕제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화토금수에 어떤 운이 와도 이 사주는 일생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조를 보면은 이제 이 사주가 9월 17일생이면 이때 이제 요 94년도에 9월 8일이 백로가 돼요. 그러니까 백로라는 것은 이제 그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에서 이제 밤에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돼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더위가 한풀 꺾여가지고 선선해진 정도의 그런 날씨가 되기 때문에 조우가 특별하게 필요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우는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생화유통 통관이 되느냐 당연히 이제 오행이 다 있으니까 통관이 되지만 매끄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월간에서 이 일간을 이제 생해주거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생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활 유통이 되고 또 이제 합충을 보면은 충은 없어요 사주에. 근데 이제 합은 유술합이 되고 오미합이 되죠. 그래서 유술합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신유술의 방합이란 말이에요. 서방금의 방합이기 때문에 이 정제의 힘이 그러니까 정제한테 힘을 더 보태주죠. 그리고 이것은 오미합이 돼서 이게 약간 신강하기 때문에 화가 돼도 이 사주는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지지는 합이 됐지만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합이 돼요. 용희신, 그러니까 이 사주 내에서 용희신을 이제 특별하게 또 찾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월주가 재관이에요. 재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대로 용신을 잡는다고 하면 금수가 용신이 되는데, 근데 이제 금수가 용신이 되는데 이 사주는 영과 월의 시기를 보면은 이 병호일주가 영과 월의 시기를 보면은 좀 신약해요.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그러니까 연월 그다음에 일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본다면 요 시기는 그러니까 초년이죠. 중년이 되기 이전까지는 좀 신약한 거예요 사주가. 그리고 중년 이후에는 이제 자기 힘을 받아서 이제 일지에 득지를 했고 또 오미 합하에서 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인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때부터 이제 신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왕제왕에서 요 중년의 이후부터는 이제 이 재생관
그러니까 이 재를 추구해서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내가 표현을 했더라. 하여튼 이 재를 추구하게 돼요. 재관을. 근데 이제 요 어린 시절, 영은 어린 시기에 이제 초년에는 이제 약간 신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화가 요 시기에는 용신이 돼요. 일단은 일간을 생해줘야, 힘을 보태줘야 되니까. 그런데 대운에서 보면 지지는 해자축에 관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힘을 못 받는데 천간에서 목화가 들어오죠. 그래서 일간한테 결국은 이제 요거는 힘이 돼서 그래도 무난하게 신약한 어린 시절이지만 무난하게 지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목화가 들어오니까 인성과 요 관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식신도 여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그래도 제법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를 제법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초년이 신약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재관이 몰려있죠, 연월에. 그래서, 그냥 이 식재관은 요 일이나 시에 가야 되는데, 초년에 너무 일찍 몰려있어가지고, 신약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초년에는 이렇기 때문에, 좀 자기 일간의 기운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체력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좀 약해서 아주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남자 아이들이라든가 남학생 이런 남자들은 야구라든가 축구 이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는 별로 흥미가 없이 그냥 운동 쪽으로는 별로 흥미가 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자기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운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만약에 에너지가 넘치고 자기 힘이 넘친다면은 운동을 많이 좋아했고 그랬을 텐데, 요 시기는 신약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내는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제가 용신을 금수로 잡아놓고 또 목화가 이때는 용신이라고 또 말을 하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중화가 된 사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의 그 어느 것이 와도 다 이 사주는 도움이 되는 사주고 다 쓸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함에도 불구하고 초년에는 좀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목화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목화를 이제 초년에는 목화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년의 시기부터는 점차 자기 이제 이 화의 기운이 자기 기운이 득지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중년의 시기부터는 자기 기운이 강해져서 이제 금수를 용신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37세 정축대운까지는 여기 정축대운까지는 이제 초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 정축대운이 초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를 지나면은 가만 있어 보자. 중년의 시기, 그러니까 요 무인 기묘인데 이렇게 정축대운부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화가 또 들어오니까 정축대운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사주가 힘을 받아가지고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금수를 희용신으로 아까 쓴다고 했고, 또 이제 이 재가 월령에 있잖아요. 재가 월령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앙하니까 재가 월령에 있어야 하는데, 월령에 재가 있다고 하면 사주가 신약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 격대로 살으려고 하면은 이제 신약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 사주한테는 용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재가 월령에 있으면서 신앙하고 정제가 깨지지가 않았어요. 여기 합의돼서 오히려 금의 기운을 더 북돋워주고, 이것은 오화가 이 상관하고 합을 하느라고 이 금 재성을 건드리질 않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정제가 깨지지 않고 그래서 관성을 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신앙한 시기, 요 이제 중년의 시기부터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재생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을 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지위도 높이 올라가면서 사회적으로는 승승장구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요 무인 대운부터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의 전체적인 이제 이 병화일간의 특성을 제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 병화는 6월, 그러니까 9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한여름에 더운 기운이,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기운이 한풀 꺾여가지고 선선해지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행이 모두 있고 음양의 조화도 적절하면서 월주에 정제와 정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관이 월주에 있고 또 이게 대운도 관운으로 계속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품이 있으면서 점잖겠죠. 사람이 점잖고 기품이 조용하면서 점잖고 기품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러니까 병화일간이기 때문에 열정적이면서 본인 중심적 사고를 갖고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그렇게 그다지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거 한다는 거죠.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화일간이기 때문에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면서 또 예의가 상당히 바르면서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려고 하면서 그런 일을 좋아하고요. 또 아랫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기고, 그리고 또 사주에 이 목화 토가 많기 때문에 신의가 있고요, 사람이. 그러면서 인정과 배려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 그러니까 인정과 배려심이 많고, 사주 원국에 또 생화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화 유통이 돼서 이렇게 잘 사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사고가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죠.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사고가. 그래서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고 본인 자체도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또 이제 이 연지의 이 술토는 물론 이제 요 정제를 생하기도 해요. 토생금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12운성으로 보면 묘에 속해요. 묘. 그러니까 이 묘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묘에 묻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육친적인 관점에서 묘를 이제 이것을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묘라는 것은 이제 창고이기도 하고 고장지라고 해가지고 재물을 여기에 이제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창고가 되기도 해서 이 연지가 묘가 되기 때문에 또 월지 재성과 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관념이 상당히 투출하고 그러니까 제복이 있어요. 근데 제복이 있는데 이게 사치와 낭비를 별로 하지를 않고 근검절약하면서 그러니까 근검절약을 하면서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치와 낭비를 하지 않고요. 근검절약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제복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순수하고 사람이 담백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하고 사시적인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적인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사물을 아주 잘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이렇게 병화일간에 또 이 12운성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남으로 태어난다고, 차남이나 막내로 태어난다고 해도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묘를 지킨다고 하죠. 조상의 묘를 지키면서 가문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또 이 시간에 정인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도, 그러니까 많든 적든 부모의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되면서 이제 가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일지가 또 이제 일지가 12운성에 이제 병오는 양인이기도 하고, 양인이기도 하지만 이 12운성상으로는 이제 제왕지가 돼요. 그러면 이 제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절정의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든가 독립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대중을 사로잡는 그러니까 조용하게 대중을 사로잡는 그런 은근한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중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이 좋아지게 되는, 자기 힘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하여튼 이 사주가 힘을 받는 시기가 되니까 그 자신의 속에 품고 있던 포부, 그러니까 원대한 이상과 꿈을 펼치게 되고,
또 지혜롭고 영민해서 출세지향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원대한 꿈을 펼치게 되고요. 또 이제 비겁이 이렇게 제왕지에 놓이게 되면은 일단은 형제 간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형제 간에는 출세한 형제,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형제가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가 잘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분은 월지가 재성이고 또 굉장히 외모가 준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행을 다 갖고 있고 또 이 화일간, 병화일간이고 또 이 월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용모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따르게 돼요. 상당히 많이 따르게 돼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생을 두고서 항상 여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이 술토에 이 신금이 있어가지고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헤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37세 이후에,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유금 정제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현명, 그러니까 아름다운 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은 37세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의 부모는 그럼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자, 월주가 그러니까 연간이 그러니까 이 연도 이제 조상이고 내 조부모지만은 이제 연주가 내 부모고 내 자라온 배경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제와 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상당히, 그러니까 부모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그 성장하는 환경이 굉장히 유효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곱게 잘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덕이 있고 많이 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뭐 가난했을지 몰라도 본인은 그 가난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상에 드러난 배우자는 어떠냐? 이 사람은 배우자가 용신이에요. 금수가. 그리고 정제와 정관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희용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배우자 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고 현숙한 그런 철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재성이 유금은 천간에서 이제 신금이 되면은 이 신금은 아주 잘 이렇게 재련이 잘 된 우리가 보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도 하고 뭐 예쁘게 만들어 놓은 장신구라고 하듯이 그렇듯이 이 분의 이 사주의 처는 굉장히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여자를 자기의 배우자로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처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나 부모는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은 이제 진로 적성을 또 살펴보면은 이제 금수가 용신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목화토 금수를 다 아울러서 쓸 수 있는 사주기 때문에 뭘 해도 다 괜찮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금수 격대로 이제 직업을 잡는다고 하면은 안정적이면서 변동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직장으로서 금융업이라든가 은행 업무 아니면 격리, 그러니까 회사의 격리 부장 같은 거 그런 걸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스갯말로 회사에 근고지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회계 아니면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그런 만약에 자격증을 따게 된다면 금속 기술 관련한 그런 자격증을 따서 자기 전문 분야의 직업을 가지면 되겠고, 아니면 의료 계통으로 나갔다고 하면은 뭐 유금이 있으니까 외과라든가 치과 같은 이런 거, 성형외과 같은 이런 거를 한다면 상당히 능력 있는 의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기 금의 직업으로는 이제 격에 맞는 금의 직업으로는 이렇고, 또 수의 직업을 보면은 조사 분석도 병화일간이니까 시시비비를 상당히 잘 가리니까 조사 분석사를 하게 되면 엄청 잘 하겠죠. 그러니까 조사 분석을 한다거나 프랜차이즈 그런 관련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런 걸 한다거나 무역업 아니면 여행 관광업,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가 소규모로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아주 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직장인명이고 아주 사업을 크게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태어났다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뭐 참모격이지 뭐 대장을 앞으로 나가서 대장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참모로서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사업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소규모의 그런 일을 하면 되는데 소규모의 일을 하는데 이제 찻집도 잘 맞겠죠. 그러니까 커피숍을 한다거나 찻집을 한다고 해도 잘 맞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기 일을 한다면 그 소규모의 일이 잘 맞고요.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주로 급여 생활을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잘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은 약간 신강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이라든가 막 움직이고 활발히 이렇게 동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일을 하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절대로 잘 맞지가 않고 주로 지적이면서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업무를 해야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인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30대 중반이 넘어서 하면은 좋다고 했고 굳이 결혼의 시기를 또 뭐 말을 해주자면은 그러니까 올해가 갑진년이 돼요. 이 갑진년이 되면 이 월지 유금하고 진유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있다고 해도 요 이제 내년부터는 을사오미 남방화운이 돼요. 아이고, 을사병호. 근데 이분은 사주가 중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어떤 오행이 와도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도 활발하게 자기 그 직장에서 자기 활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연애운이 들어와서 진유합이 돼서 결혼을 하고 싶겠지만 분명히 초년에 결혼을 하면 이제 불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요 시기를 지나서 이제 이거는 정민년이 되고 이제 무신년쯤 되면은 요때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이런 젊어서 이제 그 액땜을 한 거죠. 늦게 결혼을 하는 걸로. 그래서 요때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은 뭐 연애를 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연애를 하겠지만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무신년쯤에 가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때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병호 일주여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일주론을 가지고 사주를 풀이할 땐 무조건 안 좋고 나쁘다고 하지만 양인이고 또 뭐 간여지동이고 이렇다라고 하지만 이 사주 팔자 전체를 놓고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주는 중화가 돼서 일생토록 그냥 편안하게 유효하게 사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일주만을 가지고 사주를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 병호일주에 대해서 사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잘했어.